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옷을 사 입을 때, 커피를 마실 때, 또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다 돈이 필요하죠.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돈의 단위가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은 원화,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안화, 미국은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만약 달러나 원화를 가지고 일본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쫓겨나겠죠. 하지만 금융거래, 무역거래에서는 화폐에 상관없이 통용되는 화폐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달러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화폐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러는 무역결제에서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기축통화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달러만 기축통화로 보는 사람도 있고 IMF에서 정한 SDR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을 기축통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연준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이프를 연결한 화폐는 파운드, 엔, 프랑, 유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화폐 가치가 굳건하다는 점이에요. 즉 신뢰가 막강하다는 거죠. 기축통화가 된다면 먼저 조건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막강한 국가에 돈이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GDP 1, 2, 3이죠. 두 번째가 국제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달러의 경우에 41.7%, 유로의 경우에 30.9%, 엔화의 경우에는 8.3%를 차지하고 있죠. 세 번째는 환율이 안정해야 합니다. 즉 통화 가치가 굳건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통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돈을 많이 풀어 생기는데 미국, 일본의 유로는 화폐의 신뢰성이 크다 보니까 많이 풀어도 통화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고 선진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일본, 4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6위는 유럽연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15위 정도 돼요. 이런 조건이 되어야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IMF는 SDR을 5년마다 검토하는데요. 이때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먼저 GDP 10위에 시가총액 9위입니다. 수출 규모로 따지자면 5위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SDR 편입국을 제외하면 1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축통화가 된다면 환율 안정 및 신효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효리지 효과란 뭐냐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권해 얻는 수익을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정의한다면 달러만 해당이 되겠지만 SDR을 기준으로 한다면 5개의 화폐가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SDR은 언제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대부분 거래에서는 미연준이 정한 위에 5개 화폐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SDR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원화가 지닌 가치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국제사회에서 쓰이는 비율은 적을 뿐더러 20위권 밖으로 위치합니다. 더군다나 아직은 신뢰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죠. 국가에서 복지로 돈을 나눠준다거나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한국 화폐를 많이 찍네 신뢰도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더더욱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로서 가는 길은 멀어지겠죠. 이 부분은 저희 인플레이션 영상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SDR 말고 실질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99개월 무역 흑자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 굉장히 튼튼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또한 세계 9위예요. 4,1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죠. 예를 쉽게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빌린 돈도 이자 쳐서 잘 갚고 돈도 진짜 잘 벌고 저축도 계속해요. 엄청 신용이 높아 보이죠. 한국을 위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 전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문제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현재 20개월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은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에서 1위입니다. 물론 국가 채무 비율은 37% 낮은 수준이지만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락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급소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공기업의 부채 등이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만 계속 나기 때문에 자본 침식이 일어나게 됐었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862조 원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2%죠. 100% 넘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폭등한 부동산 및 코로나 시후에 증가한 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직 휴정국가라는 점도 있어요. 아까 친구의 예시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래차 끌고 잘 살게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카푸어였어요. 사채 빚을 엄청 끌어다 쓴 거예요. 경제적으로 좋은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그 친구와는 돈거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기축통화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한국만 그러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달러나 엔화 등 기축통화들의 신뢰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점은 저들은 이미 기축통화지만 한국 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1971년 당시 세계는 금본위제를 취하고 있었어요. 금본위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나라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지금처럼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없고 금을 보유한 만큼만 찍어낼 수 있는 할당제였죠. 이걸 부순 게 닉슨 대통령이에요. 이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올랐었어요. 달러의 신뢰도 바닥을 쳤고요. 하지만 오일 쇼크 때 석유를 달러로만 구입하겠다는 중동의 발표로 인해서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한 군사력이 중동에 입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2000년대 초에 있던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로 휘청했던 달러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 즉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다리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몇몇 경기 전문가들은 형제 증시에 품이 껴있다라고 말을 해요. 엔화의 경우 버블 경제인 1980년대 달러의 지위까지 넘볼 뻔했으나 버블 붕괴 이후에 지위가 많이 낮아졌죠. 또 아베 정권이 무제한 돈 풀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의 경우 달러의 지위를 넘봤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하락했고 중국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위안화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실제로 작년에 유명한 부동산 그룹 헝다가 파산하게 됐죠. 이렇게 기축통화들의 금이 가고 있는데 과연 원화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달러가 아닌 새로운 통화를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국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을 때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죠. 지금 자산가격, 집값, 물가 등등 폭등한 것도 먼저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가상화폐입니다. 세계인이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무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투기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 완벽한 기축통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도 언젠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흐름을 알아야 급변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아한 경제였습니다.